자,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떨어지는 지지율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쭉 다뤄본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지지도가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학년제 개편입니다. 이게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없어야 국정 운영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국정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이럴 텐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가장 최근 이슈 중에 어떤 게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이번 교육부 이슈가 가장 컸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다뤄볼 건데 이번 주에 가장 지지율에게 발목을 잡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일까요? 이은영 소장님. 아무래도 제가 언급한 학년제 개편?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28% 나오고 금요일 날 28% 처음 나오고 월요일 날 나온 것들이 다 28% 나왔잖아요. 지난주는 그러니까 문자 파동이 가장 문자 핵심 이슈면 파동이 바로 직격탄이었고 이번 건.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학년제 만 5세 그 조기 입학은 토요일 날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슈가 확 점화됐는데 아직 그 사이에 조사된 거는 나온 게 없어서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네네네. 갤럽이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거 25 정도 가지 않을까? 한 3% 정도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볼 네, 때. 경찰국은 큰 영향 없겠습니까? 경찰국은 지금 일단은 이제 시행령을 했고 시행령 통과를 해서 이제 설치가 됐는데 네. 그 후속적인 어떤 경찰의 반발이 지금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슈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 이슈 대신에 요거 만 5세 그 조기 입학이 들어갔는데 네. 요게 지금 어저께인가 그 박순애 장관이 그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말미에 한 발언이 또 아주 압권입니다. 자, 간담회. 네, 저기 그 발언이 3%짜리예요. 네네네.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그러면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간담회 발언이요? 네네네. 내가 이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제도 이제 사실 박순애 장관 건 이거 학년제 개편 얘기를 다뤘는데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논란 속에 임명이 됐는데 임명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던져져서 어느 하나 학부모들이 아까 우리 저기 김 PD 좀 보여주세요. 헤드라인 나온 거 있잖아요. 93%가 반대한다고? 학부모들 다 반대한다면서요. 뭐라도 보여줘. 빨리 보여줘. 나 지금 급해. 나 마음이 급해. 지금 200명 넘게 시청하고 있어. 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어저께 그 조사한 게 93% 반대한 거면 7% 그래. 네. 봐봐. 예비 학부모의 93%가 이걸 반대하는 거야. 이게 이 교육부 장관이 뭐 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대통령 깎아먹고 있다니까요. 예비 학부모가 93% 반대했고요. 선생님들이 89%가 이거 다 반대하는 거야 사실상. 학부모 93%면 7% 찬성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7% 정도면은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하면 예 한 비율 정도. 그 비율 정도까지 찬성하신 거예요. 예, 근데 예. 저도 학부모입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인데 네. 이거는 이제 학부모 특히 맞벌이에 있는 부모는 최대한 학교를 늦게 가기를 원하고 지금도 사실상 5살 아이들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한 1년에 500명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이게 이제 부모들이 1월생과 12월생의 격차도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이제 한 학년 어리게 간다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만 5살 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른바 돌봄의 이제 영역이라면 이제는 학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부모들이 그때부터는 퇴직도 많이 해요. 맞벌이 부모가 학교 가는 순간부터. 예.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보통은 막 6시, 7시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데 네. 학교를 가면 물론 돌봄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다 추첨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의 단계다 보면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돌리던가 네. 이제 교육을 시키던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도 반대하는데 지금 당연히 그걸 누가 찬성하면서 지금 뭐 기반이 됐거나 뭐 예를 들어 학교 교실에 대해서 충족이 됐거나 예. 그 관련된 교사분들이 충분히 충원됐거나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왜 이 영역을 이슈로 덮는 것도 아니고 예. 매우 황당한 일을 하는데 또 문제가 많았던 또 우리 박순애 장관이 스타 장관이시죠 이제는. 근데 그분께서 또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이걸 얘기해서 됐다라는 네. 막말을 하시는 거죠. 막말을. 네네. 학부모들이 지금, 열받게 진짜. 저도 열받습니다. 학부모로서 또 열이 받으신다는 우리 부대변인 입장 잘 들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제 공론화하자 여론을 좀 들어봐라. 왜냐하면 여론을 듣지 않고 추진했다는 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관 가서 들읍시다. 좀 들어봅시다 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 최민우 기자가 보기에도 한 발 후퇴하는 상황은 맞거든요. 근데 이 학년제 개편 자체가 아예 뭐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예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박순애 장관이 그 서울 정부 청사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네네. 정책은 폐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나왔기 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폐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사실 대통령 교육부 보고가 대통령 휴가 갔다 와서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굳이 박순애 장관이 교육부는 대통령님이 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네. 보고를 한 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3%대 지금 지지율 하락하는 그런 근거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예. 참 문제입니다. 어제 사실 간담회가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였는데 네. 사실 이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네. 모든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아주 열을 올렸었습니다. 예, 그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막 그 학부모께서 호소를 하시다가 이제 박순애 장관이 막 손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막 손잡기 싫으니까 막 뿌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검토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언급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그림 정도는 만들고 오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런 인식이 사전에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그 뇌피셜로 깔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그림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저기 대통령님 휴가 갔다 오시면 인적 개편이 있을 거예요. 네네. 1순위예요, 지금 박순애 장관님은. 네. 인적 개편 1순위 같아요. 네. 좀 교체해 주시지 않으면 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까지 좀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MB 때와 판박이인 학년제 개편을 다시 들고 나와서 그때는 1년 정도 검토했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일주일 만에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임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실 저희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누가 물러나야 되는가라는 주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홍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싹 다 물러나야 되는데 그 정도 의견 제가 드린 바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주장해 주시겠어요? 전 동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동감해요. 네. 그리고 우리 부대주님께서는 저는 그냥 전수조사 한 다음에 전수조사요? 네, 전수- 누굴 전수조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사적 연관과 네. 전문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예. 그 다음에 전면 교체 뭐 누구 찝지 않아도요 네.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게 뭐 이렇게 이슈가 터지는 게 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집어서 어디가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광범위하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인사 시스템과 이런 이른바 대통령실의 그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목격한 바가 있어요. 전에 있었던 청와대와 지금의 네.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보안 관리라는 것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네. 뭐 말이 다 줄줄줄줄 새고 네. 이런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전수조사해서 싹 다 바꿔야 된다. 지금 인터넷 민심에서는 예. 딱 지정해 주셨어요. 누구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아. 박순애 교육부 장관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강인선 대변인, 김대기 비서실장 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네. 제발 좀 바꿔달라. 정확한. 진짜 정확하네요. 근데 저는 하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절대 물러날 수 없고요. 아마 물러나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명확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힘을 대통령이 실어준 게 있는데 경찰국은 이미 출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행안부 장관은 물러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완벽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바로 본질로 가라. 윤석열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윤석열 제시님 투표를 원한다. 국민이 찬성하면 윤석열 사퇴하라까지 강하게 남겨주셨는데 아직 정권 초반이고요. 하지만 이제 나오는 지금 문제들은 정권 중후반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씁쓸합니다. 그 제시님 단어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예.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님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